See You Again. 김지윤 장편 소설. 출판 클레이 하우스. 어느 마법 같은 날, 소녀는 나의 길을 지나갔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죠. 바보와 왕들에 대해서도. 소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될 위대한 것은 그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이든 아베즈, 음악가. 프롤로그. 아직 해가 다 떠오르지 않은 보랏빛 하늘의 새벽. 한옥 지붕 밑에서 문리버의 전주가 크림색 마샬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허밍으로 흥겹게 음악을 따라 부르며 스테인리스 볼에 달걀을 풀기 시작하는 주름진 손. 곧이어 세월이 묻어있지만 여전히 단정한 나무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썰기 시작한다. 박자에 맞추듯 탁탁탁탁. 애호박과 당근도 차례대로 작게 썰어 달걀물이 풀어져 있는 볼에 넣는다. 긴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 작은 채소 조각이 미끄러지듯 넘실대는 모양새가 꼭 우리네 사는 모습과 닮았다. 예열이 다 된 네모난 프라이팬 위에 달걀물을 조금씩 부어주면서 모양을 만든다.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네모난 달걀말이가 완성될 즈음 압력밥솥 위에서 은장 신호추가 딸랑거리며 춤을 추면 손가락으로 사뿐히 밀어준다. 가스레인지 위 나무장 쪽으로 뜨겁고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도시락 용기에 달걀말이와 깻잎전, 옛날 사라다, 배추 겉절이를 넣고 두툼하게 만든 소고기 떡갈비를 2장 담는다. 그리고 익숙한 듯 서랍에서 길게 잘라놓은 흰 종이를 꺼내 그 위에 까만 글씨를 새겨넣는다. 세상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하자뇨. 마음의 병 앓지 말고 소가리도 하지 말고 Have a nice day 되슈. See you again. 떡갈비 한우로 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쓴 쪽지를 은박지에 잘 싸서 넣고 그 위에 고슬고슬한 밥을 담아 오늘의 메시지를 잘 숨겨놓는다. 팔자주름 옆으로도 주름이 몇 줄이나 깊게 패인 금남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한우 썼다고 쓴 건 너무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려나? 헤이, 그래도 저 입에 들어가는 게 한우인지는 알아야 더 힘이 날 거 아니요? 하얀 면 위에 데이지꽃 자수가 새겨진 두건을 쓴 금남이 호호 웃는다. 그렇게 새벽의 공기와 따끈한 응원이 섞인 밤 냄새가 만나 도시락 창문 너머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간다. (1장) 안녕 정이야. 오늘도 솜씨발이 좀 해볼까? 금남이 폴딩 도어를 활짝 열었다. 깨끗한 새벽 냄새가 만나 도시락 안으로 들어왔다. 얕은 바람이 불자 문에 달린 물고기 모양 풍경이 청아한 소리를 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기 전이지만 점점 밝아지는 빛이 깨끗하게 잘 닦인 진열장을 비췄다. 스피커에 블루투스를 연결했다. 큰 글자 모드로 설정해둔 덕에 돋보기 안경 없이도 버튼을 누르는 일은 쉬웠다. 보자. 오늘 느낌은... 그래, 메릴 스트립이다. 읊조리듯 시작되는 노래 도입부 가사가 들린다. The winner takes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금남이 구수한 발음으로 트로트인지 팝송인지 모를 노래를 불렀다.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아니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아본 적 없었지만 혼자 안간힘을 쓰며 독학하는 중이었다. 70년 평생 인생은 독학의 연속이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었고 누구 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꿋꿋이 씩씩하게 살아온 금남이다. 메릴 스트립처럼, 오드리 헵번처럼, 윤여정처럼 흰머리를 숨길 생각도 없다. 그건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은빛으로 변하도록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와도 같았다. 금남은 지금 같은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지독히도 가난했던 전후 빈곤의 시대에 장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도 쇠금에 넘칠남, 금이 많은 팔자로 부유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하필이면 성이 정씨라 그런지 정만 넘친다. 그래서 매번 밥이며 고기 반찬이며 생선이며 손이 커서 도시락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푸짐하게 담는다. 그런 금남이 여러 역사를 통과하듯 살아오면서 이루고 싶은 건 딱 하나. 그냥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세련된 시니어, 요즘은 할매니얼, 그랜플루언스가 대세라는데 할머니 말고 여사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아줌마 말고 누구 엄마 말고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그게 큰 욕심이라면 한번 욕심쟁이가 되지 뭐. 나는 새벌이 사뿐히 내려앉은 은발머리 위에 까만 선글라스를 꽂고 미끄러지게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해변을 걷는 시니어. 그런 사람으로 살 거요. 읍스, 또 넘치겠네. 하얀 바발이 가라앉은 투명한 테이크아웃 용기 위로 식혜가 흘러넘쳤다. 만나 도시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제 식혜다. 입안에서 유리알 같은 살얼음을 살살 녹여가며 마시는 식혜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게 아주 일품이다. 다 마신 뒤에는 가라앉은 하얀 바발을 빨대로 건져 먹으면 그것 또한 별미다. 보자. 오늘 아침 도시락은 어떤 메뉴를 준비하나? 샐러드도 하나 들어가야지. 금남은 강원도에서 온 감자 박스를 열어 실하게 잘 익은 알라리 감자들을 꺼냈다. 흙을 털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낸 뒤 채칼로 쓱쓱 껍질을 벗기니 매끈한 속살이 드러났다. 삶은 감자를 으깨고 잘게 썬 햄과 오이,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설탕, 소금, 후춧가루를 조금씩 넣어 살살 버무린다. 그리고 폭신하게 부푼 모닝빵에 배를 갈라 그 속에 크게 한 술, 아니 빵끝이 찢어지도록 두 술, 샐러드를 꾹꾹 눌러 담는다. 그리고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아보카도 명란장과 장조림까지 더해 아침 도시락 메뉴를 완성했다. 금남이 밥을 담기 전에 말괄량이처럼 장난기 어린 얼굴로 길게 잘라놓은 흰 종이에 편지를 썼다. 감자는 까탈스러운 벼랑은 달라서 적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대. 남 탓, 환경 탓, 장비 탓, 하지 말고 오늘 하루는 씩씩이 감자처럼 살아보는 건 어떠시오? 그럼 see you again이요. 금남 여사님, 오늘은 아침 도시락 사러 왔습니다. 신풍이, 새벽부터 극단의 출근이야? 지금 너무 모닝인데. 제일 먼저 해화동 만나도시락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군대에 다녀와 비로소 제 꿈을 찾은 신풍이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로스쿨까지 합격한 신풍이 연극을 하겠다고 하자 집안의 모든 자금줄이 끊겼다. 돈도 안 되는 거 해봤자, 알량한 성취감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 해봤자 뭐 하냐는 부모의 압박이었다. 그래도 해화동 일대를 누비며 연극 티켓을 팔고 호객을 하며 극단에 서기 위한 기초부터 성실하게 닦는 중이었다. 작은 배역이긴 한데 며칠 뒤에 오디션이 있어요. 그거 연습 좀 해보려고요. 작은 배우, 큰 배우가 어딨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돌아가는 건데. 역시 우리 금남 여사님. 신풍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나 그레이트 엄지척이요? 이거 새벽에 내린 식혜야. 마셔봐. 아주 쏘 딜리셔스야. 금남이 도시락과 함께 테이크아웃 병에 담긴 식혜를 서비스로 쥐어서 보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도시락이 주인을 찾아 진열장에서 떠나갔다. 정성스러운 재료와 주인장의 손맛이 더해져 단골이 많았다. 오늘도 완판이다. 금남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생전 나타나지 않던 CCTV 판매원이 다녀간 게 징조였을까? 여기 만나 도시락에는 내 음식 솜씨 말고는 훔쳐갈 게 없다고 입방정을 떤 게 화근이었을까?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에 묻은 기름때를 닦던 금남의 등 뒤가 갑자기 서늘해졌다. 괜히 쎄한 기분이 금남을 휘감았을 때 홀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길냥이들이 밥이 떨어졌나? 아닌데, 내가 금방 전에 수북이 쌓아줬는데. 금남은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얹어두고 천천히 걸음을 뗐다. 카운터를 지나 진열장 냉장고를 도는데 괜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분명히 고양이 울음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기가 여기 있을 리 없자뇨. 금남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다는 듯 픽 웃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덜컹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조그만 달과 별이 그려진 하얀 속삭이에 쌓여 울고 있는 건 분명 아기였다. 놀란 금남이 아기를 안아들었다. 이불 속에 잘 접혀있는 흰 종이를 펼쳤다. 2023년 6월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예방접종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아프지 않은 건강하고 씩씩한 아기입니다. 벌써부터 통잠도 잘 자고 잘 웃는 아기입니다. 돌박 같은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보물 같은 아기입니다. 분유는 꼭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걸 먹이면 배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부디 배부르게 잘 키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꼭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것은 분명 여기 만나 도시락에 와봤다는 소린데. 이 정금남이 손맛을 본 사람이라는 건데, 내가 한 밥을 먹어본 사람이라는 건데. 금남이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쌀랑한 가을바람만 불어왔다. 찬바람이 들자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다시 들어온 금남이 아기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아가야, 너는 어디서 온겨?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금남이 숨을 들이켰다. 허파에 숨이 가득 찬 듯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 가엾은 핏덩이는 계속 울어댔다.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사랑받는 것보다 버림받는 기분을 먼저 알아챈 것 같아 그저 가여울 뿐이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 올 거야. 아이고, 울지마. 으르르 까꿍. 베네쪼고리를 입고 있는 아기를 들어 안았다. 어화둥둥 옆으로 흔들어 봤지만 그칠 줄 모르는 울음소리에 금남이 노래를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꼿꼿알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놀라올라.
태열이 오르도록 발버둥을 치던 아기는 스르르 얌전해졌다. 100일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파랗게 질린 금남이 문 밖으로 나갔다. 대체 누구여?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겨?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했남. 금남의 혼잣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니요. 너희 엄마 천벌 안 받을겨. 할머니가 그렇게 할게. 자, 착하지? 아가 착하지? 흰머리를 집게핀으로 잘 올려묶은 금남의 머리에 흥건히 땀이 찼다. 제법 쌀쌀해진 가을밤 공기가 오늘따라 후끈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올 거야. 내가 한 밥 먹은 사람이면 분명히 다시 올 거야. 발에 돌 묶인 듯이 몇 걸음도 못 갔을 거요. 원래 자식 두고 가는 엄마 마음이 그래. 기다려보자. 아기와 함께 두고 간 두툼한 기저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뜯지 않은 분유 한 통과 젖병, 기저귀가 있었다. 금남이 분유를 뜯었다. 가만 이거 새 거 같은데. 분유를 먹어본 적은 있는 거요? 배앓이 하면 큰일인데. 부랴부랴 정수기 물을 받아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였다. 주둥이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왔다. 그대로 뚜껑을 열어 한 김 식혔다. 그래, 이제 분유를 얼마나 넣어야 하나? 분유통에 적힌 독일어 설명을 보는 금남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보자, 3months? 6스푼? 오케이. 머리에 태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100일이 안 되었을 거라 여긴 금남이 젖병에 따끈한 물을 넣고 분유통에 들어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수저로 분유를 6번 덜었다. 원을 그리듯 살살 돌려 분유가 뭉치지 않게 잘 녹였다. 분유 냄새를 맡은 아기가 먼저 입을 벌렸다. 잘 먹네, 아가. 엄마는 오늘 오겠지? 저 어딘가에서 우리 보고 있을지도 몰라. 돌봐야 할 동생들이 줄줄이었던 장녀 금남이 능숙하게 아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손으로 등을 살살 문지르자 꺽 트림 소리가 났다. 헐치, 시원하지? 대답하는 거야? 이쁘다. 이렇게 이쁜 아가를. 기다려보자. 서울대학교 병원을 옆으로 끼고 일방통행 차선길만 있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소나무가 서 있는 길목이 나온다. 해바동 만나도시락은 바로 거기 있었다. 단정한 한옥지붕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꺼질 줄 모른다. 속삭이에 쌓여 고이 잠든 아기를 안고 문 앞을 서성여보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밤은 더 깊어지고 결국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나오는 금남이다. 유리문에 달린 팻말을 오픈해서 클로즈로 뒤집고 그 위에 종이를 붙여놓는다. 잠시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연락하슈.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201호) 언제 나갈 거야? 쾅쾅쾅.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같은 여자라서 안 됐어. 안 됐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나도 손님은 받아야지. 계속 없는 척하고 버티면 그냥 짐 뺄 거야. 여기 층에 오는 손님들마다 애기 소리 난다고 난리야. 짜증 섞인 한숨이 들리고 난 뒤 다시 말이 이어졌다. 모텔에서 애기 소리 나면 얼마나 산통 깨지겠어. 이러다 손님 뚝 끊기겠네. 누가 인터넷 리뷰에도 올렸다니까? 난 분명히 말했어. 오늘 내로 돈 안 내면 밤에 문 따고 들어가서 짐 뺄 거야. 그리고 아기 말이야. 출생신고도 안 했지? 대체 어쩌려고 그래? 그건 뭐 그쪽 사정이니까. 어쨌든 진짜 이번에 안 나가면 내가 그냥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야. 쾅쾅쾅.
모텔방의 낡은 문을 두드리는 주인 여자 소리에 아기가 얼굴을 찡그렸다. 얼른 정희가 아기의 입 위로 손을 올렸다. 제발, 제발, 조용, 쉿. 잔뜩 긴장한 정희의 얼굴을 보고 아기가 웃었다. 한쪽 뺨을 밀어 올려 윙크하듯 웃는다. 그 모습에 퍽 긴장이 풀린 정희도 웃는다. 넌 뭐가 그렇게 재밌니? 나는 쫄려 죽겠는데. 쉿. 주인 여자가 너무했나 싶었는지 아니면 깡마르고 애딸린 20대 초반 여자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면 더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했는지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문지르며 쥐어짜낸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응? 내 사정 좀 봐줘. 알았지?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그제야 잔뜩 움츠렸던 어깨에 힘을 풀었다. 휴. 그래, 이제 소리 내도 돼.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정희의 눈을 쳐다보았다. 기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도 이곳저곳 떠돌았다. 보육원을 나왔을 때부터 정희에게 집이란 건 없었다. 그렇게 밖으로 도는 통에 임산부가 먹어야 되는 영양제 하나 챙겨 먹은 적도, 좋은 맘말 골라듣는 태교도 한번 해본 적 없다. 오히려 교복을 갑벗은 여자애가 저렇게 배가 불러서 발라당 까져서 저렇게 됐지 같은 뒷말과 날선 눈빛에 찔리며 지내왔다. 그런데도 까맣고 짙은 눈,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리는 코, 오동통한 혓바닥까지 무사히 잘 만들어 나온 아기가 기특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도 참 재수가 없다. 왜 하필 하고 많은 다리 중에 내 밑에서 태어나 이 개고생을 하는지. 깊은 밤처럼 빠져들 것만 같은 아기의 눈을 보고 있자니 괜히 눈물이 났다. 앞으로 이 피덩이 같은 아기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정희는 수배자였다. 아기 아빠라는 남자가 여러 사기를 쳐놓고 모두 정희의 탓으로 돌렸다. 보육원에서 나와 갈 곳이 없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기보단 곁에 있던 사람이 그 남자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사기 공모자가 되어 수배가 떨어졌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찍었을 뿐이었는데 임신한 정희가 찾아가자 구겨진 5만원권 몇 장을 쥐어주며 이 정도면 수술비로 충분하지 않냐는 말을 내뱉는 놈이었다. 사내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 그런 놈. 덕분에 미혼모 시설을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조차 겁이 났다. 자신이 아이의 나쁜 꼬리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여기 나가야 돼. 진짜로 문 따고 들어올지도 몰라. 배시시 웃는 얼굴이 금방 우는 얼굴로 바뀌었다. 먹은 게 없어 젖도 돌지 않았다. 그렇다고 분유를 살 돈도 없었다. 가을에 접어들며 날도 추운데 갈 곳도 없어졌다.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잘 못 먹어서인지 아기가 얼굴을 찡그리고 더 심하게 보챘다. 정희가 이불을 둘둘 말아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눕혔다. 그리고 그 채로 안아 흔들었다. 붕붕 하늘을 나는 꼬마 자동차, 붕붕 하늘을 날아 무지개 속으로 가지요. 정희가 대충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였다. 아기가 안정을 찾은 듯 하다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붕붕 하늘을 나는 꼬마 자동차, 붕붕 하늘을 날아 무지개 속으로 가지요. 배고파서 우는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불현듯 정희도 허기가 졌다. 허기는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전염병처럼.
정희가 계속 노래를 불렀지만 아기의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다. 또 주인 여자가 올라올까봐 우는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투숙을 하던 사람들이 몰래 담배를 피웠었는지 퀴퀴하게 절은 담배 냄새와 곰팡내가 같이 났다. 하얀 타일 사이에 거뭇하게 핀 곰팡이 떼를 밟고선 정희가 다시 노래를 불렀다. 붕붕 하늘을 나는 꼬마 자동차 붕붕. 해가 졌다. 조바심이 났다. 주인 여자가 오늘 밤에는 정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힘들 때 찾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치 하나 없는 정희가 갈 곳은 없었다. 쥐죽은 듯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기가 칭얼거렸다. 낮부터 시작된 칭얼거림이 쉬이 가시지 않았다. 100일 전 아기들은 뼈가 늘어나는 성장통을 겪는다는데 그 때문인지 오늘은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끈한 게 미열도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아프기까지 하면 안 돼. 우리 병원도 못 가는 거 알잖아. 쉿, 울지 말고 안아줄게. 계속 안고 있을게.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해. 아기는 아기떼 안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조금 진정을 찾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빽 울음을 터뜨렸고 주인 여자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201호, 나 들어간다. 방금 옆방 사람들이 나갔어. 돈도 다 환불받고. 이제는 정말 못 참아.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인 여자에게 대답이라도 하듯 아기가 더 크게 울었다. 식은땀이 났다. 정희가 엉덩이를 토닥이며 아기를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씨, 괜찮긴 뭐가 괜찮아. 철컥 문이 열렸다. 주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 옆에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들이라도 데려온 것 같았다. 방안을 훑는 여자의 매서운 눈초리에 고개를 숙인 정희가 말했다. 나갈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여자가 하얗고 검은 토끼들이 달려있는 흑백 모비를 발로 걷어쳤다. 아기 건 건들지 마세요. 어쭈, 꼴의 엄마라고 지 새끼는 챙기네? 밀린 돈이 19만 원이거든? 그냥 거지한테 기부했다 생각할 테니까 지금 나가. 아유, 여기서 뭔 짓을 한 건지. 배부른 여자애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일 소독차 불러서 싹 다 소독해야 돼. 어휴. 못 나가요. 19만 원 낸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요? 돈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나가. 여자가 넘어져 있는 모비를 한 번 더 발로 찼다. 그 과정에서 버튼이 눌렸는지 넘어진 모빌에서 아빠와 크레파스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이씨구, 좋게 말할 때 나가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라는 단어에 맞받아칠 힘이 떨어졌다. 맞다. 나 수배자지. 그 말에 순순히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봤자 그마저도 꽉 차지 않은 작은 캐리어가 전부였다. 토끼가 달린 흑백 모빌은 이미 주인 여자의 발기질에 찌그러져서 초점책 몇 건과 기저귀만 담았다.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주인 여자의 시선을 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정희는 반달 모양으로 뚫려있는 투명 아크릴 밑에 돈이라도 뿌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정말 자존심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맞는지도 몰랐다. 그간 주인의 눈에 띄일까봐 방에만 박혀있느라
바깥 공기를 맡은 것도 오랜만이었다. 찬바람이 드는 것 같아 정희가 입고 있는 청남방을 벗어 아기에게 덮어주었다. 우린 병원 못 가.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이제 진짜 어디로 가냐? 아기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정희는 모두가 잠든 밤에는 숯불갈비집에서 철판을 닦았다. 꺼멓게 탄 고기 양념이 눌러붙은 불판을 철수세매로 닦을 때면 그 냄새에 배가 고파졌다. 불판에 붙어있는 탄고기 한 점에 침이 고이기도 했다. 둥 뒤에 아기가 없었으면 얼른 집어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차마 입에 넣지 못했다. 이걸 먹고 젖을 물리면 꼭 내 아기가 남이 먹다 남긴 탄고기나 먹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만 같아서. 정희의 마음을 아는지 이럴 때면 꼭 등 뒤에 아기가 한 번씩 뒤척였다. 그럼 정희는 붉은색 고무대야의 철판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탄 양념이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 철판을 깊숙이 넣으면 보글보글 방울소리를 내며 기포가 올라왔다. 아기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금방 진정되곤 했다. 아기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준 그곳은 유일한 밥줄이었다. 그런데 48시간 고아 만든다는 곰탕 끓이는 가스불 때문인지 먼지 많은 주방에서 일한 탓인지 아기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겁이 났다. 그 이후로 철수세미도 손에서 내려놓았다. 혼자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배달 업체들의 주야간 CS 응대도 해봤지만 가끔씩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불편함을 표시하는 고객들 때문에 그리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혀를 단신 정희가 아기를 맡기고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없었다. 그나마 간질간질한 주부습진을 견디며 일했던 숯불갈비집이 유일했다. 이제는 거기마저도 일할 수 없지만. 편의점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 참치가 들어있는 1,600원짜리 삼각김밥을 샀다. 분유도 젖병도 살 돈이 없어 모유수유를 하는 정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매우면 안 됐고 너무 짜도 안 됐다. 정희가 해화역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어지는 붉은 벽돌길을 걸었다. 붉은 노을이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지고 있었다. 그 밑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화로 위에 가래떡을 올렸다. 떡이 익어가는 냄새에 침이 고였다. 먹고 있어도 계속 배가 고팠다. 정희가 침을 삼켰다. 다시 손에 든 텁텁한 삼각김밥을 입에 넣었다.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그저 걸었다. 물도 없이 바바를 넘기자 목이 턱 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을 두드릴 수도 없었다. 배고파서 지친 아기가 정희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간신히 잠들었기 때문에.